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회장님 차? 아니, 플래그십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플래그십 차량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인데요. S클래스는 트림마다 소소하게 다른 중행 성능과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제가 시승한 차량은 S클래스의 최고 상위 트림 S580 롱바디 포매틱입니다. S580 롱바디 포매틱은 롱바디라는 이름에 걸맞는 높은 완성도의 2열 공간과 착장감을 보여주는데 2열의 만족도와 별개로 중행 성능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S580 롱바디 포매틱이 어떠한 상품성을 자랑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클래스의 디자인은 전세대와 달리 플래그십의 묵직함을 줄이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래그십 차량답게 눈에 보이는 곳 대부분을 크롬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세부 구성은 벤츠 엠블럼을 감싸고 있는 보닛의 파워돔, S클래스를 뜻하는 3개의 점이 있는 주간 주행 등 전면의 50%를 차지하는 것 같은 대형 크롬 그릴, 크롬으로 마감된 범퍼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기역자 모양과 3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라이트는 디지털 라이트로 파란색 포인트가 인상적이며 디지털 라이트는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과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역시 기능과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메르세데스 벤츠죠. 그릴은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며 보닛 끝에는 고급 차에 어울리는 벤츠 엠블럼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5290mm의 길이가 실감이 되는데요.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는 프론트와 짧은 오버행 덕분에 상당히 날렵한 인상을 보여주고 사이드 미러는 전세대와 달리 적당한 크기를 자랑하며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문구와 함께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차가 잠겨 있을 때는 숨겨져 있다가 키를 가지고 차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데 간혹 시간이 지나 다시 들어가더라도 도어 캐치를 살짝 건들면 다시 튀어나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유려한 곡선 라인을 자랑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곡선들이 돋보이면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후미등이 날렵함을 살려주는데요. 후미등 위에는 길다란 크롬바가 있으면서 S580과 포매틱 배지가 있으며 수많은 LED로 구성되어 있는 후미등은 메르세데스 벤츠 문구로 디테일을 챙기면서 입체감이 느껴지고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와 야간에는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이런 조명에 관한 부분은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듀얼 머플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휠은 앞 255, 40, 20인치, 뒤 255, 40, 20인치의 멀티 스포크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S클래스의 야간 외관 디자인과 라이트 및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외관과 다르게 직선 위주로 사각형의 모양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플래그십 차량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재질들이 많지만 전세대 S클래스의 아날로그 시계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시동 버튼, 센터 페시아 콘솔의 디자인 등 디테일적인 부분이 현재 판매 중인 S클래스에는 많이 부족하면서 너무 단조로운 디자인을 보여줘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S580 롱바디 포매틱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2.8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 다기능 우드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레버,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월넛 우드 트림,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이스클루시브 나파 멀티 컨투어 1열 시트, 이스클루시브 나파 멀티 컨투어 2열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웰컨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으며 앰비언트 라이트도 액티브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3D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으나 카메라로는 간접적으로만 전해드립니다. 3D를 켜고 끄는 것은 디스플레이 상단에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의 테마는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하나하나 선택이 가능한데 각 테마마다 화려한 테마를 보여주고 특히 내비게이션 테마와 주행 보조 기능 테마는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였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필요한 정보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 테마를 변경하면 쉽게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운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대중적인 차량과 다르게 세로용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터치를 지원하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 버튼으로도 조작이 가능해 운전 중에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터치에 대한 반응도 아주 빠른 편으로 기능을 사용할 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OLED로 되어 있어 아주 좋은 안부 표현과 색 재윤율을 보여주는데 내비게이션은 물론 영상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주지만 고정적인 화면을 주로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으로 인해 OLED의 단점인 번인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검색 속도도 빠른 편이며 알려주는 정보는 신호 및 과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터널,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까지 알려줍니다. 길 안내를 해줄 때는 증강현실과 신호등 인식 기능도 작동하는데 무엇보다 증강현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센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데 고속도로 분기점이라 로터리에서 헷갈리지 않는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의 MBUX는 다른 수입 브랜드보다도 월등히 사용하기 편해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UX라고 생각됩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계기판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내비게이션의 안내는 상단에 표시하여 크게 불편하지 않는 시인성을 보여주며 주차 후 영상을 볼 때도 만족스러운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곳을 갈 때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아주 좋은 시인성과 함께 헷갈리지 않는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기능 스티어링 휠은 S580 롱바디에만 우드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전 볼보 S90 리뷰 때도 이런 모양의 스티어링 휠이 참 좋다고 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잡는 느낌도 좋고 땀이 차더라도 잘 미끄러지지 않아 아주 좋은 그립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움은 덤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은 터치와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버튼 느낌은 누르는 것이 깔끔하면서도 제대로 느껴지지만 플라스틱 전체가 흔들려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크기도 살짝 크면서 작동하는 느낌도 아주 묵직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플래그십 차량다운 주행 중 어느 곳을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을 보여주는데요. 가죽으로 된 부분은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전체이며 도어 버튼은 금속 느낌이 나는 재질로 되어 있고 전자식 기어와 방향 지지 등 레버도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센터 페시아 트림은 월넛 우드 트림, 센터 콘솔 트림은 이름도 참 긴 블랙 도트 크리스탈 룩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알칸타라로 마감되어 만지는 느낌도 부드러워 만족스러웠지만 센터 콘솔 버튼들도 스티어링 휠처럼 통으로 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비상등 스위치가 작동할 때 대충 라이트만 넣어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내 트림이 대부분 하이그로시로 지문과 먼지에 취약하며 스피커도 대부분 은색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트위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오디오 급 차이에 따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의 색과 10가지의 멀티 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액티브란 이름에 걸맞는 공조기를 사용하거나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사각지대 경고가 작동할 때 애니메이션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아우디 세단에서 볼 수 있었던 안전벨트에도 빨간색 라이트가 시간차를 두고 깜빡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열에도 경쟁사와 다르게 전혀 부족하지 않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천장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하며 어느 좌석이든 다른 좌석으로 팔을 뻗으면 실내 조명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조명의 색,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점은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디테일에도 신경을 쓴 흔적들이 돋보였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과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전할 때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으로 오히려 야간에 감성을 느낄 수 있는 1열과 2열 모두 다른 차에서 보기 힘든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대로 각을 잡고 만든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야간에 차량에 가까워지면 도어 캐치에 라이트가 점등되면서 사이드 미러에서 벤츠 라이트가 작동하고 모든 좌석의 도어 스커프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라이트가 점등됩니다. 1열은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으로 된 멀티 컨투어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S클래스 트림과 다르게 머리 받침대에 쿠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본 종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다른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보다 좋지만 플래그십 차량에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지는 못했는데요. 경쟁사의 차량 BMW i7보다 시트의 쿠션이 더 얇으면서도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은 직결감이 거의 없어 사용하기 불편하며 머리 받침대의 쿠션도 생각보다 편하지 않아 거의 못받침으로 사용하고 시트 쿠션이 폭신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과 함께 몸을 딱 잡아준다는 느낌이 부족해 경쟁사의 시트와 전세대 S클래스의 집에 있는 고급 소파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없어 다소 아쉬운 착자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옆구리 받침대가 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 고속도로 램프로 돌아 나가거나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몸이 쏠리는 것을 막아줘 처음 S580 롱바디를 타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능에 아주 만족할 것 같습니다. 2열도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으로 된 멀티 컨투어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트 조절되는 부분은 시트 각도 조절, 다리 받침대 연장, 종아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2열 공간은 아주 여유로운 편으로 카시트를 설치해도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며 카시트 설치 후 성인 1명이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아주 여유로운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을 보여주며 가운데 좌석은 높은 센터 터널과 앉기에 적합하지 않는 시트 모양으로 단거리 이동에만 착석하는 걸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조수석 뒷보다 운전석 뒤가 더 넓은 다리 공간을 보여주는데 종아리 받침대가 없어 아무래도 더 넓은 공간을 보여줘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더 적합하였습니다. 경쟁 차량과 비교하자면 BMW i7이 S580 롱바디보다 다리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로웠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1열보다 더 좋았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안전벨트가 튀어나와 안전벨트를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안전벨트에는 에어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불필요시 기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열 시트보다 2열 시트 쿠션이 더 푹신하고 몸을 확실히 잡아주는 안아주는 느낌으로 고급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트 각도가 적절하게 누울 수 있어 장시간 탑승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경쟁사보다 월등하게 편한 착자감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조수석 시트 뒤에도 시트 포켓이 마련되어 있으며 열선을 사용하면 도어, 목에도 열선이 작동하는데 역시나 S클래스는 1열보다 2열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2열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1열과 거의 비슷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전화, 미디어, 컴포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사용하기에 어깨를 들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고 미니 HDMI 단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은 실용성에서 아주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기능은 라운지 시트를 지원하지만 현재 시승차에는 작동하지 않으며 암레스트 콘솔에 태블릿이 있지만
시승 차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100% 다 열려 답답하지 않고 정동 햇빛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어둡게가 아닌 적당히 어둡게 해줘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S580 롱바디 포매틱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일열 열선 시트, 일열 통풍 시트, 일열 워크인 스위치, 일열 마사지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통풍 시트, 2열 마사지 시트, 2열 정동 햇빛 가리개, 뒷유리 정동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공기청정 모드, 1열 무선 충전기, 2열 무선 충전기, 서포트 클로징, 1열 썬루프, 2열 썬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버메스터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열과 2열 모두 엄청난 편의 사양이 장착되어 있죠. 서포트 클로징이나 햇빛 가리개는 대부분 기능이 다른 차량에도 있지만 마사지 시트는 1열과 2열 모두 동일한 강도와 함께 온열 마사지를 지원하여 만족스러운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각 좌석마다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 1열에서도 2열의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고 공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때 편하게 버튼만 누르면 조절이 되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였는데 여기에 공기청정 모드와 향수 기능까지 작동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였습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하며 작동 알고리즘은 시속 48km에서 작동과 중지하고 가로등이 있는 환경에서도 하이빔이 유지되었습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방향성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라이트는 직진의 밝기는 적절하면서 차량 주위 전체를 밝혀준다면 전세대 멀티빔 라이트는 직진의 밝기의 중점을 둬 차량 주위는 조금 어두웠습니다. 그럼 경쟁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BMW i7의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밝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도로 전체를 비춰주는 라이트는 디지털 라이트였으며 차량 인식은 아주 훌륭한 편으로 여러 차량이 있어도 하나하나 LED를 다 조절하면서 하이빔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 시각적인 만족도와 함께 준수한 야간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전세대 S클래스와 다른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량 인식은 준수한 편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도 아주 빠르게 인식하여 부드러운 정차를 보여주지만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차간거리 조절이 다른 차량보다 간격이 좁게 설정이 되어 차가 점점 가까워질 때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닌 속도를 한 번에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선 유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때 직진 안정성도 아주 많이 개선되어 대부분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고속도로의 오르막과 내리막 코너에서 조금씩 차선 끝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에서는 베테랑 운전사가 운전하는 것 같은 정확하게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속도로 오르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 처음에는 차선 유지가 안 되었지만 차선을 인식 후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코너들로 돌아나갈 수 있고 고속도로의 연속된 램프에서는 독일 브랜드 최초로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차선을 인식하여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하였으며 코너를 번갈아 가면서 주행해도 차선 중앙을 대부분 잘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 처음부터 차선 인식을 제대로 하여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게 차선 중앙을 유지하다가 역시나 한 번 더 꺾이는 코너에서는 차선을 벗어나려고 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였습니다. 어려운 코너 중 하나인 차선이 일정하지 않는 가변 차선의 램프에서도 차선 인식은 아주 훌륭하며
차선 중앙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며 사용자의 눈에 따라 움직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테마는 최소, 스포츠, 기본, 증강현실, 에코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포츠는 RPM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며 에코는 현재 효율적인 주행을 표시해줍니다. 증강현실은 작은 지도와 함께 작동하며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하거나 경고가 작동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경로를 이동해야 할 때 헷갈리지 않게 길 안내를 해줘 아주 만족스러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1열과 2열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썬루프는 경쟁사의 차량은 통으로 되어 있다면 S580 롱바디는 1열과 2열로 나누어져 있는데 역시나 2열에 많이 신경을 쓴 메르세데스 벤츠다운 모습으로 각 차석의 취향에 맞춰서 썬루프를 작동할 수 있고 썬루프를 모두 개방할 경우 넓은 면적을 보여줘 개방감이 좋았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는데 평소라면 공간을 말하겠지만 왜 메르세데스 벤츠는 E클래스도 그렇고 트렁크가 열리고 닫힐 때 흔들리거나 소리가 아주 저렴한데 다음 세대 때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535리터를 자랑하는데 S500은 550리터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경쟁사보다 월등히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길이 125cm의 캐리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대각선과 가로로 쉽게 수납이 가능하며 시트 폴딩은 안되지만 스키스루는 지원합니다. 그 외 트렁크 하단에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카메라가 사용할 때만 튀어나와 날씨에 상관없이 좋은 화질을 보여주며 아주 다양한 각도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고 3D로도 주행이 가능해 경쟁사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 카메라 화각이 너무 확 바뀌어 주차를 할 때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되고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디오는 부메스터 3D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3D 사운드,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색은 저음 위주로 세팅되어 있지만 중고음도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다만 경쟁사와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음질과 음색을 보여주지만 기존 부메스터 오디오보다는 확실히 출력이나 음색에서 개선된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S580 롱바디 포매틱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4리터 V8기통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출력 503마력 72.4토크 미션 9단 오토 미션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후륜 조향 타이어 브리지스톤 T005 무게 2300kg 0에서 100km 공식 기록 4.4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50km 복합 연비 리터당 7.8km 연료통 76리터 공장 5탄가 95 주행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이 있으며 에어 서스펜션의 장착으로 주행 환경에 따라 차고 조절이 가능하며 주행 모드에 따라 서스펜션의 댐핑이 조절됩니다. 그 외 주행 상황을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자세히 표시해주는데 이 디스플레이도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디테일을 보여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S580 롱바디 포매틱의 데일리성은 기가 막힐 정도로 만족스러웠는데요. 1열에 탑승할 때 전고가 1505mm로 높은 편이면서 시트 포지션도 낮지 않아 아주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고 2열에 탑승할 때도 도어가 열리는 각도가 아주 넓어 도어 포켓에 발이 걸리지 않고 편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주차할 때 1920mm의 전폭을 가졌지만
10도에 달하는 후륜 조향 덕분에 편하게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를 할 때는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아주 짧은 회전 반경으로 E클래스보다도 더 편하게 주차와 출차가 가능하였습니다. 주차 후 탑승을 할 때 옆에 차량이 있어도 1열은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2열은 도로의 길이 때문에 주위에 차량이 있을 경우 아주 편하게는 탑승이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편하게 주차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차량의 길이가 5290mm로 주차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잦았으며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서 차량을 잠궜을 때 발생하는 아주 큰 견적 소리는 전세대 차량에서는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쳐다볼 정도로 잠금 견적 소리가 엄청 크게 발생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디스플레이, 설정, 차량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속에서는 아주 가벼운 감도로 후륜 조향과 더불어 시내 주행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아니 내가 플래그십 차량을 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에서는 아주 묵직하게 바뀌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차선 변경이나 회전을 할 때 조속에서 앞바퀴와 반대로 움직이는 후륜 조향 덕분에 플래그십 차량에 어울리지 않는 날렵함이 느껴지는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유턴은 1.5차선이면 가능하여 경쟁 차량보다도 더 편하게 유턴이 가능해 소형 차량 수준의 회전 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달의 감도는 고급차에 어울리는 감도를 보여주는데요. 악셀 페달은 E클래스와 비슷한 묵직한 감도를 보여주며 브레이크 페달은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듯한 부드러운 감도를 느낄 수 있는데, 덕분에 누구나 쉽게 부드러운 정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속을 할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8기통 엔진의 여유로운 성능으로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가속을 할 수 있어 전혀 답답하지 않았지만, 스탑앤고가 작동할 때는 조금 버벅임이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초고속 주행의 안정성은 아주 훌륭하였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안정감이 S580 롱바디에서는 더더욱 부각되는데, 넘치는 엔진 성능으로 초고속 영역까지 아주 여유롭게 가속되고, 여유로운 가속력과 더불어 차선 변경을 하거나 요철을 넘거나 코너를 지나가더라도 도로에 쫙 붙어가는 듯한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달해줘 아주 기분 좋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전방 시야는 훌륭하다고 할 정도로 넓은 전방 시야를 보여주면서 실내에서 보닛에 벤츠 엠블럼을 꾸준히 볼 수 있어 감성적인 만족을 할 수 있으며, 후방 시야는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더라도 후방 교통을 확인하는데 거의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며,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주 좋은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미러 시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크롬으로 된 송풍구가 면 유리에 비쳐 사이드 미러 시야를 방해하는데, 이게 야간에는 불편함을 못 느꼈지만 빛이 강한 주간에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S580 롱바디 포매틱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S580 롱바디 포매틱의 0에서 100km 기록은 4.63초, 80에서 120km 기록은 2.77초, 0에서 200km 기록은 19.9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4.4초보다 조금 느린 4.63초를 기록했는데, 시승하던 날 무더운 날씨와 시승차에 일반유가 주요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주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제일 느린 기록이 5.36초로 엔진 성능 유지력은 좋은 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무더운 날씨임에도 준수한 엔진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성능과 동일한 플래그십인 BMW i7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가속력을 보여주지만, 초고속 가속력은 8기통 엔진의 S580 롱바디보다도 전기 모터의 i7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점은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파워트레인은 BMW? 체감되는 가속력은 분명히 플래그십 차량인데 C클래스나
E클래스보다도 더 재밌는 가속이 가능하였는데요. 가속을 시작할 때 아주 강한 펀치력을 느낄 수 있으며 가속이 되면서 변속이 될 때 의도적인 강한 충격을 전달하는데 그 어느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서 느낄 수 없던 BMW 차량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속 하나만으로도 운전 재미를 느낄 만큼 좋은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반응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주 미미한 터보렉이 있지만 8기통 특유의 여유로운 엔진 성능 덕분에 답답하지 않게 주행이 가능하며 특히 제동 후 가속도, 컴포트 모드에서도 답답함을 느끼기 힘든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경쟁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아주 빠른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션 반응도 빠른 편이었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 시속 30km에서 급가속을 할 때 바로 미션 변속하는 모습과 함께 천천히 가속을 시작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고RPM을 유지하면서 미션 변속 없이 바로 경쾌한 가속이 가능하였습니다. 변속 충격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만 컴포트 모드에서는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플래그십 세단의 제동력은 어떨까요? S580 롱바디 포매틱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8.83m를 기록하였습니다. 차량 무게가 2300kg으로 무거운 편이지만 준수한 제동력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번 제동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제일 밀린 기록이 39.68m로 좋은 제동 유지력을 보여주었지만 경쟁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S580 롱바디 포매틱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이 한 바퀴가 돌아가고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은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날렵함보다는 부드러움 위주라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부드러움보다 날렵함이 더 많이 느껴지고 특히나 스티어링 휠이 한 바퀴만 돌아가 연속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번잡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지 않고 여유롭게 조작해도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날렵하게 주행이 가능해 플래그십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는 좋은 핸들링을 보여주었습니다. 롤도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할 때 롤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어 있지만 갑작스럽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 롤이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만 한 번은 받쳐주는 느낌으로 운전자가 불안할 정도는 아니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해도 서스펜션의 댐핑이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롤을 상당히 억제하여 운전자가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운전에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좋은 롤 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차급을 생각하면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먼저 아주 여유로운 엔진의 성능으로 와인딩을 하기에 경쾌한 가속력을 보여주며 오르막길에 있는 코너를 주행할 때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는 순간 후륜 조향의 도움으로 바로 뉴트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5.3m와 2.3톤의 무게를 가진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는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속도가 높지 않음에도 타이어 스키드음이 발생하여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생겼는데 내리막길에 있는 90도의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경쟁 차량보다 낮은 속도임에도 엄청난 스키드음과 함께 차가 점점 차선 끝으로 밀리는 강한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고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들을 주행할 때 높은 속도가 아님에도 타이어 스키드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때때로 차가 미끄러지는 듯한 슬라이딩이 계속 느껴져 코너는 무난히 돌아 나가는데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감이 생기며 경사가 갑자기 달라지는 코너에서는 강한 언더스티어와 함께 차선 끝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뉴턴에 가까운 J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가 느껴지긴 하지만 무난하게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플래그십 차량에서 제일 중요한 NVH를 알아볼까요? 현재 S580 롱바디 포매틱의 서스펜션이 전세대에 비해 조금 단단해져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더 좋았는데요. 1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이 좋을 때는 잔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요철을 넘을 때는 출렁거림이 발생해 바다를 항해하는 요트를 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출렁거림이 예전에 시승했던 GL이나 전세대 S클래스처럼 멀미를 할 정도로 막 출렁거리는 것이 아닌 출렁거림이 생기자마자 빠르게 완화하여
멀미를 할 것 같은 승차감이 아니라 정말 어느 누가 타더라도 고속 승차감이 고급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좋은 승차감이라고 평할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포토월 같은 맨호길을 주행할 때 맨홀을 밟고 지나가도 충격은 거의 전해지지 않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할 때 잔진동을 서스펜션에서 빠르게 처리하여 불쾌하지 않는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간간히 약한 충격이 실내로 전달되었는데 오히려 스포츠보드로 주행하면 잔진동이 조금 더 전해지지만 약한 충격은 거의 전해지지 않아 더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반직턱을 지날 때는 부드럽게 지나가지만 반직턱 모양에 따라 간혹 후륜에서 아주 살짝 통 하는 느낌이 전달되고, 전륜에서는 출력임이 발생하여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오히려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는 통 하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포츠보드로 반직턱을 지나가면 출력임이 줄어들어 컴포트 모드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상태에 따라 약간의 피칭이 느껴지지만 대부분 도로에서는 피칭이 느껴지지 않고, 요철을 넘을 때는 1열과 다르게 출렁거림은 거의 최소화되면서 탄탄함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움에 가까운, 한마디로 1열보다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할 때 1열보다 잔진동이 아주 약간 더 전달되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며, 무엇보다 충격이 아예 전해지지 않아 1열보다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반지턱을 지날 때는 1열과 비슷한 약간 통 하는 느낌이 있지만 충분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1, 최대 1.0, 포트홀 평균 0.1, 최대 1.1, 안 좋은 노면 평균 0.3, 최대 1.8, 과속 반지턱 평균 0.2, 최대 1.2, 2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1, 최대 1.5, 안 좋은 노면 평균 0.4, 최대 1.3, 과속 반지턱 평균 0.2, 최대 1.0을 기록하여 S580 롱바디는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 중 모든 노면에서 유일하게 최대 충격량이 2 미만이며 i7보다 아주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1열보다 2열이 더 만족스러운 차량이었는데 정말 단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좋은 승차감입니다. S580 롱바디 포매틱의 정차 소음은 38dB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동을 걸 때 소음과 진동이 거의 전달되지 않고, 가속을 할 때도 엔진 소음 유입이 적절히 억제가 잘 되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감소시켜주고,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70% 이상 감소시켜줘 버튼식 ARS는 좋은 도어 방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3dB, 시속 110km에서는 57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중 노면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아 풍절음이 크게 들려오는데, 경쟁 차량과 비교해도 아주 좋은 정숙성을 느낄 수 있어 S580 롱바디 포매틱은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NVH를 보여주었습니다. S580 롱바디 포매틱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7.8km입니다. 시속 70에서 110km로 주행했을 때 리터당 12.7km를 기록하여 아주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으며, 641km를 시승한 총 연비는 리터당 7.2km를 기록하여 8기통 엔진임에도 좋은 실영역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580 롱바디 포매틱에 대한 총평은 1열이 아닌 2열에 올인한 역시 회장님 차입니다. 저도 운전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S580 롱바디를 시승하는 동안에는 1열보다 2열이 더 편하게 느껴져 2열에 앉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었는데요. S580 롱바디는 운전을 하시는 분이 구매하기에는 경쟁 차량보다는 낫다고 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느껴져서 추천하지 않으며, 주로 2열에 앉는 분이 구매하신다면 경쟁 차량보다도 월등하게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S클래스 롱바디는
사장님이 아닌 회장님을 위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S580 롱바디 포매틱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